어떤 업종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지 업종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전력 설비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력 설비도 최근에 다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전반적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꼽으셔서 준비하셨을까요? 예, 앞에 이제 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네. 전력 수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성장에 따라서 전력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국제에너지기구 IEA 그리고 블룸버그 NEF 등에서 주요 기관들은 2050년도까지 전력 수요가 75% 정도 폭발적으로 이상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전력 공급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글로벌 전력 수요 확대는 전력회사의 중장기 실적 개선 지표를 높이고 전력주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자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한국전력은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조 7,500억 정도를 기록했고, 네. 전년 동기 대비 188.9%라고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7분기 연속 흑자 행진으로 4년간의 적자 고리를 완전히 끊은 모습이고요. 매출 또한 24조 2,240억 원으로 4% 정도 증가했고, 순이익도 2조 3,600억 정도로 거의 300%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네.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은 글로벌 연료 가격의 안정과 2024년 10월 시행된 작년에 우리가 시행했죠.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을 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5.3% 오르기 때문에 전력 판매량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전기를 만들고 팔기도 하지만 발전 성비를 정비를 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들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전력 생산이 늘어난다면 높다는 증빙이기도 합니다. 미래 일거리가 많아질 거라고 여러분들도 저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회사 또한 장기적인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커다란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공급되는 걸 필요로 하는 AI 산업의 급성장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의 그런 투자가 전력 설비 관련주의 주가도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생성형 AI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LLM 등 첨단 AI 서비스는 막대한 연산 능력을 요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 역시 전력 소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한 개당 거의 소형 도시 한 개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평균 2.5배에서 이상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도 하고,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 오픈 AI는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프롬프트의 요청이 늘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한 AI용 GPU 서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존 CPU 서버보다 6에서 8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전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하이퍼스케일이라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단일 센터가 수십만 가구에 해당하는 전력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력 공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 전력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각종 전력 관련주가 이동하게 하는 전력 관련주가 눈에 띌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손실 없이 잘 보내려면 송배전망이라는 그런 전기선 연결망도 튼튼해야 되고요. 용량도 커야 하고, 오래된 전력망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 곳까지 전기선을 새로 설치하는 아주 지난한 작업도 해야 되고, 안전성 역시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 차단기 같은 전력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당연히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북미 지역처럼 오래된 전력망을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니까 전력 설비 회사들한테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저희가 호재성 재료들을 연달아 또 짚어보고 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네. 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관련주에게 뭔가 어떤 더 수혜격으로 기대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스페인 전역 아마 4월 2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28일 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부분 그리고 프랑스 남부 지방까지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10시간 이상 지속이 돼서 네.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2025년도 3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케냐와 칠레 그리고 일본 역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력 설비,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을 해서 각 가정이나 산업에 전달하는 그런 배전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원자력 발전소 9기 분량의 전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지만 20%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전력 수요에 맞게 이미 설치된 전력 관련 설비들은 위와 같은 폭발적인 전력 생산에 맞게 송배전망이라든지 변압기, 분전반 또는 무정전 전원 장치 등 냉각 설비 이렇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들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 기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하나의 재료로 볼 게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한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안에 장기 배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의 약 95%가 거의 호남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이제 영남 쪽으로까지도 전국적인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력 설비주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그 전력 설비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발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탈탄소 관련된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이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전력 설비주가 한전의 장기 배전 계획 발표와 맞물리면 전국적인 분산에너지 확산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배전망을 증설한다든지 전력 흐름을 제어한다든지 고장에 대한 대응 기술이 있다든지 관련된 설비나 이걸 제조하는 기업이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배전망이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 동네 전기선은 발전소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를 받아갖고 우리 집으로 나눠주는 역할만 하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근데 대규모 발전소에서 그 전기가 오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집이나 옆집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배전망으로 들어오기도 해야 하고 그것도 여기저기서 예측 불가능하게 들쭉날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배전망으로는 이러한 전력 생산과 전달이 감당이 안 됩니다. 갑자기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과부하 걸리거나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못 보내주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전이 이번에 발표하려는 장기 배전 계획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한 2028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늘어날 분산 에너지를 어떻게 배전망이 잘 받아들여서 관리하고 분산할지 계획하는 어떤 단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계획의 핵심 바로 배전망의 증설과 첨단화인데 전기선을 다 굵고 튼튼한 걸로 바꿔야 안전하겠죠. 그리고 전기가 이제는 발전소에서 그 가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입구, 고속도로의 어떤 진출구, 진입로 같은 것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가 불안정할 때 안정시켜줄 에너지 저장 장치도 연결하고 어디서 전기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절하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작업에 필요한 게 바로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같은 온갖 전력 설비들입니다. 따라서 분산 에너지가 전국적으로 퍼질수록 이런 설비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마치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게 되면
나들목도 만들고 출입로도 만들고 휴게소도 만들고 하는 네. 필요한 자재들 같은 걸 필요한 자재들이 많아지는 걸 생각하시면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영환 전문가의 전력 설비 관련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추가적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주를 준비하셨는데요. 거기도 또 연관된 종목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두 개 중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기업은 한정 KPS입니다. 한정 KPS가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어떻게 접근 가능하다 보시는 거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력 설비나 수요에 관한 그 폭증이 예상이 되고 어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자면 한정 KPS의 2025년 1분기 매출액은 2,880억이고 영업이익은 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5%나 감소했습니다. 아, 네네. 이는 시장 예상 매출을 크게 하회한 수치인데 이러한 실적 부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주된 원인은 올해 예정된 국내 화력이나 원자력의 계획 예방 정비 공사 준공 물량이 1분기 비중이 좀 낮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즉 정비 일정이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는 사실 큰 영향이 없을 네. 전망입니다. 네. 발전 정비 사업의 특성 때문에 공사 시점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비 공사 물량이 2분기 이후로 몰려 있고 2분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증권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화력 부문과 송변전 부문은 이미 신규 사업장 정비와 송전선로 확충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10%, 9.6%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수주한 정비 프로젝트가 매출이 이제 하반기에 인식될 예정이고요. 정부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2기 도입을 한다든지 분산 에너지가 확대된다든지 장기 배정 계획 수립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정 KPS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던 건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지금 분석을 보여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그간 그 주가 흐름의 박스권 저항을 돌파하고자 한다면 무언가 좀 외형 성장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걱정되는 건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또 지연됐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려스럽지 않다 보세요. 어떠십니까? 네,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제 그 프랑스 전력공사가 프랑스 네. 전력공사가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해서 계약 체결이 보류되었지만 이게 수주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체코 정부의 그 원전에 대한 도입 의지가 매우 강하고 한수원의 제한이 싸고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아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계약이 재개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수원이 계약의 주체인데 그럼 한정 KPS는 왜 수혜를 볼까요? 원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 수십 년 동안 운전과 정비를 해줘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바로 한정 KPS가 맡게 될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네네.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사됐다면 한정 KPS한테 새로운 초대형 해외 일감이 수십 년간 생기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강력한 재료가 되는 건 맞지만 한정 KPS가 체코 말고도 인도나 파키스탄, 우루과이 그리고 남아공 등 2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미 해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3년 동안 남아공에서 83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고요. 이미 그 루마니아나 카자흐스탄 노후 발전소 개선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체코가 정말 큰 건이긴 하지만 해외 시장 전체에서 한전 KPS가 활동할 무대는 여전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 KPS 여러 가지 장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 국내 발전 설비 정비 분야에서도 엄청난 또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주가 접근은 뭐 어떨까요? 지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전략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한국전력도 요새 이제 그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듯이 이와 더불어서 한전 KPS 역시 주가 상승의 어떤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해외 사업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부터는 한전 KPS를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퀀트 알고리즘에 의한 매수 신호는 이미 4월 11일 날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기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이 만약에 자금을 갖고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3등분을 해서 4만 원 초반에서 1차 매수를 하고 네. 3만 8천 원까지 하락한다면 2차 매수, 그리고 만약에 3만 6천 원 선까지 하락을 한다면 3차 매수를 통해서 네네. 마지막 스탑은 3만 4,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접근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장영한 전문가와 함께 전력 설비 섹터에 대해서 분석 나눠보고 있고요. 한전 KPS의 이은, 두 번째 최선호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디일까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뉴욕 증시 상장된 종목을 또 준비를 하셨네요. 이 기업은 어떤 강점에서 매력이라고 판단하셨을까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 사용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에 대한 투자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력주들은 어떤 그 제조주처럼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처럼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정부 규제도 많이 받고 엄청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세 전장이라든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방 경직성 역시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 필수 서비스라는 점이 이 회사의 엄청난 장점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사람들은 전기를 써야 되고 그렇죠. 비교적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기 시작하면서 전력 산업 전체가 미국에서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전력 수요의 확대가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세도 견인을 하기보다는 미국은 자체적으로 전력 회사들이 민영화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전력 인프라의 상당수는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구축이 되어서 노후화된 송배 전망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교체가 정말 시급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증가하고 송전 인프라는 부족하고 전력 분산 공급에 의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AEP는 미국 11개 주에서 5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의 전력 회사 중 하나로 수십 년간 꾸준한 배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력 산업은 경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필수적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EP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전력망 현대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고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도 있으니까 이러한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의 성장성과 시장 경쟁력은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태양광, 풍력, 여기에 탈탄소 전환까지 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AEP는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무려 5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74조 원이라는 투자를 할 계획으로 밝혔는데 네. 이 중에 특히 규제받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약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5천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공격적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AEP는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쪽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짓거나 인수를 해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확대해서 2030년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80%, 또 2045년도까지는 0% 배출 제로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탄소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없애려는 탈탄소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환이기도 하고 AEP도 이런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서 회사 전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장영환 전문가의 전력 설비주 탑픽 중 하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투자 모멘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좀 전략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디서부터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 될까요? 네,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은 한 5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매수 타점에 대한 얘기도 차트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첫 번째 이제 투자 모멘텀이 AI 데이터 센터 기반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에 대한 수혜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 유지를 15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는 것과 계속 인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투자 모멘텀이 되고,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 전략도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규제 환경에 대한 수혜 기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EP가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 보장을 정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 9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퀀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차트를 쭉 보신다면 지난 2달 전쯤에 이미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112불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100불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 한전 KPS처럼 저는 100불 초반에서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94불대에서 2차 매수를 한 다음에 89불 정도의 스탑 라인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튼튼하게 그 한전 KPS와 같은 전력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심 섹터와 최선호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